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 이유도 없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코피가 자주 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피가 나면 잘 멎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유난히 멍이 잘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증상들은 비타민 K가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인 경우가 많아요. 비타민 K 하면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걸 꼭 먹어야 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타민 K도 알고 보면 정말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오늘은 비타민 K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K는 K1과 K2가 있는데요. K1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이에요. 왜 피가 나면 이 지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K1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이 K1은 녹색잎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혈액 응고에는 소량의 비타민 K1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아스피린이라든가 와파린 같은 그런 혈액 응고 방지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거의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비타민 K는 K2를 말하는 거예요. 비타민 K2의 역할은 칼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이 뭘까요? 바로 칼슘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있는 칼슘은 99%가 뼈와 이빨에 들어있고요. 나머지 1%가 혈액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몸은 혈액 속에 일정량의 칼슘 농도가 유지되어 있어야만 돼요. 만약에 혈중 칼슘 농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으면 심하면 심장이 멈추거나 또는 의식이 없어지는 등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우리 몸 스스로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낮으면 뼈에 있는 칼슘을 가져다가 혈액 속의 칼슘 농도를 맞춰주게 돼요. 이렇게 계속 뼈에 있는 칼슘을 녹여서 혈액 속의 칼슘 농도를 맞추다 보면, 즉 칼슘이 계속해서 이 뼈에서 혈액 속으로 빠져나가면 뼈는 칼슘이 부족해지고 결국 골다공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을 섭취하면 이 칼슘이 일단 우리 몸속에 흡수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칼슘은 정말 흡수가 잘 안 되는 미네랄이에요. 흡수가 참 어려워요. 이때 비타민 D가 이 칼슘을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는데, 일단 이렇게 흡수된 칼슘은 뼛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혼자 알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안내원이. 이 안내원이 뼈로 안내해 주지 않으면 칼슘은 지 마음대로 혈액 속으로도 들어가고 근육 속으로도 들어가고 관절 속으로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칼슘을 뼈로 잘 들어가도록 안내해주는 이 안내원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K2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K2가 없으면 우리 몸에 흡수된 칼슘이 제멋대로 아무데나 들어가서 말썽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혈관 벽에 붙어서 혈관 석회화가 되고, 동맥에 들어가면 동맥경화가 되고, 정맥에 들어가면 하지 정맥류가 될 수도 있고, 또 어깨 관절에 붙으면 이 오십견이나 또는 어깨 석회화가 되고, 뇌세포에 붙으면 치매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인체 곳곳에 달라붙어서 석회화가 되는 것을 칼슘 프라그라고 하는데, 특히 혈관 벽에 달라붙어 있는 칼슘 프라그가 심장질환, 동맥경화 또는 신장이나 요로결석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비타민 K2가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게 해주고, 혈관에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는 칼슘을 뼈로 들어가게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칼슘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섭취를 해도 뼈에는 칼슘이 부족해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 거고, 혈관은 뼈로 가지 않고 남아도는 칼슘으로 인해서 칼슘 프라그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K2가 얼마나 중요한 영양소인지 아시겠죠? 비타민 K1은 필로큐논이라고 하고 K2는 메나큐논이라고 하는데, 다시 이 메나큐논은 MK4와 MK7 두 종류가 있어요.
이 MK는 메나퀴논의 약자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비타민 K1은 녹색잎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K1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은 체내에서 K2로 바뀌는데, 이때 췌장이나 동맥벽에서 바뀌면 MK4가 되고, 우리 대장에서 세균에 의해서 바뀌면 MK7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바뀌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장이 건강할 때 인체 필요량의 50% 정도의 K2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뭐 음주나 뭐 항생제 복용, 장 누수 증후군 등 장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양제로 보충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영양제 성분 라벨을 보면은 MK4, MK7으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둘 다 비타민 K2예요. 인체 내에서의 기능은 뭐 크게 차이가 없지만 권장 복용량의 차이가 있어요. MK4 형태는 하루에 1000 마이크로그램 정도, 그 다음에 MK7 형태는 하루에 120 마이크로그램 정도 복용을 해야 되는데요. 또 차이가 하나 뭐냐면은 MK4는 반감기가, 즉 체내 체류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돼서 계속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3차례 정도 나눠 먹어야 되고, MK7은 반감기가 길어서 하루 한 번만 먹어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MK4는 우유나 뭐 유기농 육류 또는 발효된 치즈 이런 데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MK7은 대표적으로 나토, 왜 일본식 청국장 있잖아요. 그 나토에 많이 들어있어요. K2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첫째 이제 골다공증이죠.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를 해도 뼈로 가지 않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둘째는 혈관이나 관절의 석유화예요. 뼈로 가지 않고 남아도는 칼슘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다공증과 혈관 석유화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영양제가 바로 비타민 K2인 거죠. 그리고 이제 왜 덧니가 난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은 뭐 교정을 하니까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이 덧니도 K2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요. 그 밖에도 이제 K2가 충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인체의 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서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비타민 K2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칼슘을 뼈로 가도록 안내하는 안내원 역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비타민 K, 그 중에서도 K2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